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전거 지나갔죠? 서서 차가 오나 안 오나 봅니다. 그리고 차가 안 와서 나가려고 움직이는 순간 꽝. 이 사고.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할게요. 지금 상황에 차가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네. 지금 내 차가 차선 여기 있죠? 난 차 여기 있어요. 지금 불박차가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박차가 어디쯤에 서 있었을까요? 1. 큰 도로 들어가기 직전. 2. 큰 도로 들어가서 2차로의 중간 부분. 자, 차로의 중간까지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큰 도로에 들어가기 전일까요? 투표 한번 50분만 해보겠습니다. 50분. 투표 시작. 와, 힌트를 다 보여드렸는데 그러시네. 제가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42%는 큰 돌에 들어가기 직전. 아니야, 84%. 16%는 이미 2차례 중간까지 들어갔다. 만약에 큰 돌에 중간까지 들어갔으면 어떻게 2차가 지나가요? 여기에 2차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1m 내지 2m 정도 뒤에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2차로에 차가 지나가잖아요. 2차로에 저렇게. 차가 지나가도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내 차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내가 2m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내지 2m 뒤에 있는 겁니다. 항상요. 최소한 1m 차이 납니다. 많게는 2m 차이 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봤을 때 그걸 감안해야 돼요. 지금 자전거가 어떻게 와서 부딪혔을까요? 이거는 이분께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상황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섰어요. 밤에 가서. 지금 여기 비슷하게 섰죠? 이거랑 요 남은 거리 요만큼이랑 요거랑 블랙박스에 보이는 비슷하게 쓴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들어갔네요. 그죠? 아까보다. 이때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 2m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 여기, 차는 여기 있는데 아까 볼 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 있는데 자전거 여기로 올려다가 사고는, 요보다 차가 좀 뒤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쯤. 근데 자전거 여기로 올려다가 차가 움직이면서 부딪혔어요. 네, 요거랑 아까 낮에 사진이죠? 이게 조금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 여기쯤에 서 있었을 거야, 아마 여기쯤. 제가 몇 가지를 더 여쭤봤습니다. 그곳 인도에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사람만,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곳인가요? 아, 자전거 겸용이래요, 겸용. 예, 겸용. 자전거 겸용해서 자전거가 오다가 부딪혔다. 자, 그럼 2번 사고. 자전거가 온 곳은 온 인도, 정확히는 보도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길. 보도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래요. 자전거는 역방향으로 왔다. 자동차가 먼저 이쪽을 보죠. 이쪽에서 차가 안 오길래 안 와서 딱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요.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볼까요? 자동차가 섰다가 여기 있구나. 여기서요. 자동차가 섰다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자동차가 섰다가 살짝
얼마 안 움직였죠? 여기다가 살짝, 예. 자동차가 왼쪽에 오는 차 없는 거 보고 살짝 움직일 때 역방향 자전거가 부딪혔다. 누가 더 잘못? 1. 자동차. 2. 역방향 자전거. 누가 더 잘못인가요? 투표 100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형식적으로 판단하시죠? 역방향에 꽂히셨습니다. 역방향. 역방향에 꽂히셔서 역방향으로 온 자전거가 73%다. 자동차가 27%다. 만일 여러분이 우선 자전거가 차도 보행이 아니고 도도 통행 가능하다. 이때 자동차랑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하나? 1. 그렇다. 우측 통행해야 된다. 중앙선 기준으로. 2. 아닌 것 같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보행자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어요. 보행자는 어떻게 다닙니까? 그걸 생각해보면서 해보세요. 자전거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는 길. 근데 자전거에게 한쪽으로 진입 금지되어 있나요? 자전거에게 명확하게 한쪽으로만 가라고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는 돼 있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 거기는 자전거 한 대씩밖에 못 가요. 그게 한쪽만 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입 금지 표시 돼 있어요. 근데 일반 보행자도 다니고 자전거 다닐 때 보행자도 양쪽으로 다니고 자전거도 양쪽으로 다니고 그 여러분들이 86%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은 금지돼 있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금지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자전거 우측 통행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눈만 뜨면 도로교통법 뒤지는 사람이에요. 중앙선 우측 통행해야 된다. 없어요. 14%.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도에서는 한쪽 방향만? 그건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반 나눠서 이렇게 한쪽에 여기 차도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인도가 있어요. 좀 참아라, 한 변호사. 그래서 자전거도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가는 길 두 개가 표시된 데 있어요. SBS 앞에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금지돼 있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에 이럴 때도 자전거 역방향이냐, 역주행이냐, 역주행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자전거 역주행, 역방향으로 왔지만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자전거 운전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움직였어요.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서 있네. 자동차 날 보고 서 있나 봐. 그래서 천천히 지나는데 자동차가 탁 움직였어요. 여러분들이 자전거 운전자라면 저 자전거 운전자가 여러분의 아들, 딸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자, 누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 서 있던 자동차가 왜 앞도 안 보고 출발해? 자동차가 더 잘못. 이 역방향 자전거가 더 잘못.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자, 투표 시작. 아, 초 9학년, 6학년. 초등 6학년. 자동차가 서 있었어요. 아까 서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동차가, 보세요. 자동차가 오다가 섰어요. 자전거 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가는데, 자, 여러분들의 84%가 자동차가 더 잘못이라서 자전거 더 잘못 16%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아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자전거가 더 잘못이라는 게 73%였어요. 근데 왜 지금은 또 왜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가 됐죠? 왜 이렇게 거꾸로 됐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굳어 있어요. 자전거 역방향. 거꾸로 이게 무슨 역주행 자전거 무조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좀 경우의 수를 열고 판단해야 돼요. 과실비율 판단할 때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합니다. 자전거의 역방향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사건을 아주 무진장 첨예한 사건을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었어요. 자동차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와서 부딪힌 사건이었어요. 몇 억짜리 사건이었어요. 법원에서 과실을 자전거 과실 30 내지 40%. 그거는 자동차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고 자전거도 진행하던. 그런데 지금은요. 자동차가 서 있었어요. 서 있었으면 자전거는 서 있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은 움직일 때 과실보다도 자동차 과실이 더 크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차후 출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할 때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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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걷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질문 잡기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됐습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조금 전에 자전거 지나갔습니다. 이 자전거 오기 전에 자, 자전거 지나가잖아요, 저기. 똑같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쪽만 쳐다봅니까? 이쪽도 봐야지, 꺾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안 움직였으면 사고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면서요. 여쭤봤네요. 우리 보험사 자전거 100%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법원에 가면 전혀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해 본 이런 쪽으로 과실비율 판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른쪽 꺾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예, 좀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자전거 겸용이라고 국정에서 확인받았습니다. 겸용이나 표지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런데 무진장 많으니 조심해야 돼요. 예. 항상 출근하는 길목이었는데요. 여태까지 마주친 경험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깜빡이 켰습니다. 근데 내가 서 있었을 때 자전거 들어왔어요. 진입 의사만 있었으면 안 돼요. 봐야 돼요. 출발 직전에 확실하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확인했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
그 아쉬움 때문에 이번 사고, 물론 자전거도 차 운전자랑 눈이 마주치기 전엔 자전거가 지나가면 안 돼요.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냥 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50대 50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아닌데 거꾸로 왔을 때를 50%로 보는 그러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진장 싸웠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자동차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혹시 지금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자전거 과실을 100% 본다는 거예요. 그런 판결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 보험사 보고 싸우라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50대 50에서 자동차 잘못이 조금 더 큽니다. 왜? 이거 빵 꺾기 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왜 이쪽만 보면 되겠어요? 애들이 뛰어올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아자아자 걸어올 수도 있잖아요. 차가 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사고는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은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아니더라도 보도를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어린이와 노인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그래서 항상 자전거 나올 것에 대비를 해야 돼요. 꺾기 전에.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이 운전자가 초등학생이었으면 500만 원이었습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바로 꺾기 전에 명심하십시오.